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노인병원이나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입니다. 이 가운데 95명은 국내 발생, 1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39명이 보고됐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지역은 50명이 넘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다나병원에선 어제 병원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금까지 모두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족이 지난 8일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작구 가족 소모임,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친구 모임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6건으로 3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가족, 지인 모임 관련이 절반인 8건으로 13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8건의 가족, 지인 모임 집단 발생 사례는 가족 간 식사 모임, 지인 간 주점에서의 모임을 통해 전파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해외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가을 단풍철 되도록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단풍을 즐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단체 여행을 갈 경우에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산행 중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산행 이후에 노래방, 단체 회식 등 뒤풀이 모임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된 이후 클럽이나 술집 등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와 개인 모두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만 12살 이하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부족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청소년용 백신 물량을 최대 15%까지 어린이용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량 구매 인플루엔자 백신을 12살 이하 물량으로 사용하도록 요청이 들어왔다며 지자체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용 백신 물량의 15%까지 12살 이하 부족분으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3일부터 만 13살 이상 18살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 프랑스도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고 파리에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코로나19 최고 경계령이 내려진 지 열흘째.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프랑스 정부가 다시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발효됩니다. 지난 3월처럼 방역 한계에 달할 경우 전국 봉쇄령까지 또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리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 9개 지역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35유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e début de l'année qui nous frappe depuis 8 mois revient. Nous sommes dans ce qu'on a souvent appelé cette deuxième vague. Et ça remonte partout en Europe. 수도 마드리드 일대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스페인에 이어 접경국 포르투갈도 국가 비상사태 수위를 높였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1,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북아일랜드도 방역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4주 동안 술집과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저녁 8시 이후엔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 곳곳이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매일 약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으며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와 동맹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조율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양국 NSC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서 실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두 한미 안보실장의 대면 협의 또한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만 소통해왔습니다. 서 실장은 미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과 북한의 열병식 메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미국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공동성명에 담겼던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빚었던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의원도 기소되는 등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인 오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11억 원 넘는 예금 등 현금성 재산이 누락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늘까지. 검찰도 속속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발언 등으로 고발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총선 전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 민병덕, 김성주, 김수흥 의원 등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모두 9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고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 씨의 남자친구 최종범 씨. 대법원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구 씨를 발로 차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론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구 씨의 유족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결과 지연에 사과하면서 다음 주에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날을 세운 건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감사 요구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냐, 경제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압 과잉 감사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라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이 최근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합의됐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목적을 갖고 감사를 한 게 아니라며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폭로했던 당직병에 대한 보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해당 당직병이 공익신고자인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공익성과 경쟁력 강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엽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불이 난 데다 소방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안 곳곳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이 다른 층으로 옮겨 붙지 않았지만 연기가 빠르게 퍼지며 주민 8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미 이제 집안에 이제 그게 내염이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면 유리가 펑펑 깨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던 주민 10여 명은 소방대원에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곳에 사는 부부와 이웃 등 주민 4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자동 소방 설비가 없었습니다. 불이 난 이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덮쳤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가 지어진 건 1996년. 11층 이상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달도록 의무화한 건 2005년 1월부터입니다. 불이 나자 잠을 자던 주민들은 비상경보음이 아니라 연기 냄새를 맡고서야 가까스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렌 울렸으면 바로 나왔죠. 안 울려가지고 못 나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기 합선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입주민들은 참담하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위의 일부 곱지 않은 시선에 조롱 섞인 글까지 올라와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불타버린 삶의 터전. 당시의 생생한 기억에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질 않습니다. 자꾸만 되살아나는 악몽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30분마다 눈이 꺼져 잠을 깊게 못 들어. 그러고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사이렌 같은 크게 나가고 자꾸 불안해져요.
그런데다 주위에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이재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금으로 숙식을 지원하는 걸 두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추천곡이라며 불과 관련된 노래 목록을 적어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집처럼 주민들의 마음에도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참 사람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는 이번 일로 겪어가고요. 너무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지자체가 심리 상담을 통해 주민들을 다독이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댓글들을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조롱 섞인 글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풀기 위해 요즘 야영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야영객들은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야가 탁 트인 바다 근처에 야영객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갇혀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바다 앞에다가 텐트 치고 하니까 좋아서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텐트를 설치해두고 수시로 이용하는 이른바 장박 야영객이 늘면서 평일에도 빈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야영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야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96건. 낙상과 추락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화재와 가스 중독 등 화기에 의한 사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스 경보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취재진이 밀폐된 텐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가스난로를 켜둔 채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 가스 냄새와 열기가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위험 수치가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돼야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 그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2-3개 정도 보안 설치하셔서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텐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난로 등을 사용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옷을 더 껴입고 침낭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두환 씨에 대해 서울시가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씨의 체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보류했지만 안정화 단계 이후 2차 가택 수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현재 서울시 재산세 9억 7천만 원을 체납 중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바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문 앞으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싼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차례를 기다려 집 내부를 둘러본 끝에 결국엔 제비 뽑기를 통해 임차인이 결정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엔 크기별로 나온 전세가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꼭 하실 분을 말씀해주시면 한 5분 정도 하시게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을 뽑고 제비 뽑기 한 거예요. 4,4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도 순수 전세 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지역에선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9억에 나와 있죠. 고3, 고1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학시키기도 너무 어렵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은 적다 보니 전세 거래 자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200여 건으로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달 상황도 비슷합니다. 나는 집도 없거나 가족이 입주만 올라갔는데.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190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세가 필요한 사람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세종시의 전기 굴절버스는 전국 최초로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모아 만들었다며 신교통수단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 굴절버스가 승객 없이 운행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40분 굴절버스 첫 차가 차고지를 나섭니다. 길이가 18m로 일반 버스보다 더 길다 보니 교차로를 돌 때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상대방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으면 우리가 일부러 사용해줘요. 네. 때문에 깨져요. 네. 소름이 교행을 하다 보면. 정거장도 문제입니다. 버스 바닥이 정거장 턱보다 낮아 장애인 휠체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리는 문이 하나 더 있어 스크린도어 정거장도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수억 원을 들여 정거장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한번 제대로 잘해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재건 또 자꾸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노선도 문제입니다. 900번 내부순환 굴절버스는 총 운행 구간 33km 가운데 7km가량을 빈차로 운행합니다. 이 굴절버스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을 일반 버스도 운행하는 만큼 손님이 없는 낮 동안에는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렇게 23만 킬로미터를 빈차로 다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00번이나 오가는 거리입니다. 굳이 손님 없는 데를 10분에 하나씩 다닐 필요도 솔직히 지금은 없고. 이런 굴절버스 한 대 가격은 8억 9천만 원. 세종시는 올해 안에 8대나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흔히 정원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의 마당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에는 사적 공간에 조성되는 정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열린 가든쇼. 입구에는 아스팔트로 만든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Und ich glaube, Kunst hat etwas damit zu tun, eben Ungeliebtes lieben zu lernen. Ja? Und so ist für mich eben der Asphalt eigentlich die künstlerische Materialisierung dieser Arbeit. Und auch das Black in Black hat sehr viel mit dem Asphalt zu tun. 이것을 통과하면 정원 경계를 품다라는 주제에 따라 9인 9색의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과 세계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목재의 물성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풍경틀을 디자인하게 됐고요. 사람과 자연, 전통과 첨단,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정원이 각각의 경계를 품은 겁니다. 정원이라 하면 개인적인 공간, 내 집 앞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의 공간에 공공정원이라는 개념을 담아서 특히 LH는 만들어진 공공정원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8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정원사를 공모해 2달 동안 교육한 만큼 이들에게 정원 유지와 관리를 맡기기로 한 겁니다. 이번 가든쇼는 코로나19로 1일 방문객은 99명으로 제한했지만 해설이 있는 가든 투어와 함께 가상현실 VR을 통해 안방에서도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명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대신한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팬클럽인 아미와 BTS가 세계 어디에 있건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가 4흘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팔자에 2% 가까이 내리면서 8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27포인트 하락한 2361.21에 코스닥은 17.04포인트 내린 844.4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 합의의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유럽의 봉쇄 정책 확대 등이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며 23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렸고 오늘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빅히트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 소식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던 LG화학은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소식에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내린 114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가장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많게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낮 기온을 오늘과 비교하면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는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 한때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0도, 청주 9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간, 그리고 충북 북부, 남부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대구 19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에는 서해안, 그러니까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